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경제, 미국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중국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경우 주식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증시를 보면서 증시만 보면서 우리나라만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한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 지금 증시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증시만 떨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의 증시는 다 고점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나라를 증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따져보게 된다면 우리나라만 못 살고 우리나라만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유럽도 대부분 못 살고 있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못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왜 지금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항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거나 기사를 보나 언론이나 유튜브를 보아도 중국은 우리나라만큼 경제가 나쁘다는 것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심한데?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며 이에 중국은 망했다 라는 말보다도 더 심한 수준이며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엄청 심해져서 하층민에 속하는 분들은 밥을 먹을 돈도 없는 게 지금의 현 상황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생아 수인데 코로나 이후 4년,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중국의 신생아 수는 800만 명 정도로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1930년, 1940년대 수준으로 이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일 당시의 수준과 같고 그때 중국 인구수가 4억 명 정도 있는데 지금은 14억 명 정도를 조금 넘은 수치이니 신생아 수는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생아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또 결혼을 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하는 인구도 1200만 명으로 19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당시에 봉쇄를 당하여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시기보다도 더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니 중국에서도 시위가 열리기도 있기도 하며 파업도 하고 있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파업이나 시위 같은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의 경우 위챗 같은 어플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중국 정부는 전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중국인들은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일하는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달라고, 일을 좀 시켜달라고 목숨까지 걸면서 시위와 파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의 연속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시급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직업 간의 월급의 격차가 많이 좁은 편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는 사람의 경우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가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 정도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중국은 좀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월급의 차이가 급격하게 혹은 배, 10배, 100배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기술을 조금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이 훨씬 높으며 외국 기업에 다니는 경우에는 더 큰 월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엄청 큰 곳이 중국이며 한국 돈으로 월급 20만 원을 못 받는 인구수는 6억 명 정도까지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인구수의 거의 절반 정도가 20만 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사람들이 고용이 보장이 될까요? 고용이 보장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연락해서 너 해고야, 너 그만 나와 하면 그냥 잘리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게 지금 중국은 일자리가 없어서 이유 없이 잘리고 있는 사람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는 상황에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외국 기업들은 전부 중국을 탈주를 하고 있기도 하고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들조차 전부 중국을 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 중국의 명문대학교를 졸업을 하여도 취업도 못하는 상황이 연속이 이어지고 있어 명문대학교를 나와도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공무원은 월급이 제때제때 잘 나오고 잘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중국 공무원들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지역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감봉을 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고까지 당하는 공무원도 존재하고 있고 말이죠. 지방 재정의 문제가 너무 많이 심각한 게 그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텐센트나 알리바바, 바이두, 이러한 회사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주식에 전부 묻어 있으며 중국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 대부분 내수로 회사의 매출이 결정이 되기 마련인데 그 매출마저 계속 하락세를 띠게 되니 이런 기업들마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 사람들의 경우 꾸준히 많은 월급도 받고 있으면서 가정도 있고 생활을 하고 있어 대출을 받으면서 아파트나 자동차나 이런 것을 구매를 할 텐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어버리니 가계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이르기까지 합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문제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시진핑과 공산당 체제 때문에 문제일까요? 아마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체계 때문에 이렇죠. 그리고 특히 시진핑이 이상한 정책을 많이 하는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진핑이 주석으로 있기 전 덩샤오핑이 정치를 했을 때에는 미국과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덩샤오핑인 사람은 도광양회라는 정책으로 그냥 중국은 조용히 숨을 죽이면서 발전을 하자, 이런 마인드로 계속 몰래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미국과 사이가 좋았었는데 시진핑이 주석으로 되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버린 것이죠. 시진핑은 도광장의 정책을 버리고 중국은 최고다, 우리는 미국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중국몽을 앞세우면서 정책을 바꾸어 버리게 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는 미국이 최고인데 중국은 본인들이 최고라고? 이러한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미국은 중국에게 엄청난 심한 규제를 하면서 무역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의 연속에 있는 게 지금의 중국입니다.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이런 대외적인 문제와 더불어 내부적인 문제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구조는 중앙 시스템을 본인들이 만들고 이 시스템에 지방까지 연결을 시켜 중국 공산당의 정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앙에서 돈이 없으면 지방도 망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재정난이 무척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문제, 실업 문제, 이러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줄어들고 있고 또는 줄 수 없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니 공무원들은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시위는 계속하고 파업은 계속되고 참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또 되어버리니 중국에서는 경찰들이 비리로 돈을 먹고 살고 있다고 나올 정도까지의 상황에 와 있기도 합니다. 지방 재정의 경우 주로 건축회사한테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 마련인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니 땅도 팔리지 않고 아파트도 빈집도 많고, 그렇게 지금 지방은 큰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니 얼마 전 중국에서는 엄청난 돈을 풀면서 부양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진핑도 지금 이 상황에서 방법은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옛날에도 그랬고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만 하더라도 돈을 마구마구 풀게 되면 옛날에는 이게 먹혀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통하지 않고 있죠. 옛날부터 고였던 것이 결국은 터지게 된 것과 같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 때였을 때 중국은 어마무시한 돈을 풀면서 그때는 효과를 이루었고, 그렇게 돈을 푸는 게 습관화가 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경제가 죽은 상황에서 돈을 풀어봤자 살아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며, 얼마 전 돈을 많이 푼다고 기사가 나고 돈을 많이 풀어 증시도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기는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그대로 돌아온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으로 돈을 풀어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미 죽은 상황에서 약을 먹는다고 고쳐질까요?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살 각오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죽은 경제는 돈을 붓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미국은 중국의 산업, 그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로 불리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러한 사업 모두 규제를 하고 중국에는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기술 개발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말라 죽은 것이죠. 중국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시진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시진핑의 권력도 예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 군대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군대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부대에 있는 여기 부대의 사령관부터 밑에 많이 있는 장군들이 전부 숙청을 당하기도 한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 중국의 국방부 장관 2명도 같이 숙청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역사상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시진핑이 주도를 하니 군대 내부에서 상황은 무척 안 좋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대만이랑 중국이랑 이슈가 있었는데 대만이 지금 TSMC 등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 중국은 대만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 시진핑이 더 독재자 입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중국 내부 군대들 간부들도 여러 숙청을 당하기도 한 것이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 중국에서 시진핑을 싫어하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시진핑이 너무 독재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 이러한 쿠데타가 나오는 것은 아니야? 라는 시선도 언론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다른 나라와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내부나 외부나 전부 좋은 경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당연히 공산당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건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일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이러한 독재적인 것이 시민을 통제할 수 있었고 내부적으로 직급 있는 사람들도 통제가 가능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민들도 전부 핸드폰으로 SNS와 커뮤니티를 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 상황을 내부만 아는 것이 아닌 중국인이지만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공산당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중국인들의 깨어있는 가치관으로 인하여 중국 내부의 시민들도 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지금 정치적, 경제적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면서 중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으며 어쩌면 기로가 아니라 외통수에 맞은 상황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국은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버리니 중국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